네, 41쪽 풀이 좀 하겠습니다. 센서 41쪽 256번. (2차) 이하의 당식 2차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고 뭐 상수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네요. px의 제곱이 2차 이하의 px에 대해서 px의 제곱이 2px죠. 더하기 8x제곱.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px의 개수를 구하세요. 얘가 항등식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p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려 박습니다. 때려 넣으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제곱은 2배의 ax제곱 더하기 x 4제곱 x제곱 더하기 c의 플러스 8x제곱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전개하면 a제곱 x 4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플러스 2에 ax제곱 ab의 x 세제곱 bc의 x 뭐 하는지 알아보죠? ac의 x제곱 그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완전 제곱한 거예요. 는 2a의 x 4제곱 2a의 x 4제곱 더하기 2b의 x제곱 플러스 2c 플러스 8x제곱 정리합시다. a제곱 x 4제곱에 플러스 2ab의 x 세제곱에 b제곱 더하기 ac b제곱 더하기 2ac의 x제곱에 2bc 2bc의 x에 플러스 c제곱 이랑 2ax 4제곱 더하기 2b 플러스 8x 제곱 더하기 2c가 같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4차항 a 제곱하고 2a랑 같으면 되고요. 3차항 2ab는 0이어야 됩니다. 이쪽에 3차항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2차항 b제곱 더하기 2ac하고 2b 플러스 8이 같으면 됩니다. (1차항) 2bc는 또 0이어야 됩니다. 이쪽에 1차항이 없어요. 상수항 c제곱하고 c하고 같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풉니다. 이제 얘는 넘기고 묶으면 a-e가 0이니까 a는 0이거나 또는 a는 2입니다. a가 0이면 상관없고 a가 2면 b는 0이어야 돼요. 여기부터 갈까? 넘기고 묶으면 c-1이 0이니까 c는 0이거나 c는 1이어야 됩니다. 맞나요? c가 0이면 상관없고 c가 1이면 b가 0이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a는 a는 0이거나 1이어야 되고요. 2여야 되고요. c도 0이거나 1이어야 되고요. b는 0이거나 상관이 없거나 이래요. 뭔 말인지 됩니까? b는 0이거나 상관이 없거나 이렇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이리 말해.
아 여기도 있구나. 여기 미안합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B는 여기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B는 0이거나 B제곱 더하기 2AC는 2B 플러스 8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얘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씩 찾는 거야 이제. A가 0이고 C가 0이면 A가 0이고 C가 0이면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8이 0이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B가 4거나 B가 마이너스 2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A가 0이고 C가 0인데 B가 4면 PX는 4X라는 애가 있고 PX는 마이너스 2X라는 애가 있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요? 근데 마이너스 2X가 말이 되나? 마이너스 되네요. 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A가 0이고 C가 1이면 0, 1, 뭐 2, 0 이렇게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A가 0이고 C가 1이면 A가 0이고 C가 1이면 계속 0이네. 그럼 이때는 똑같이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8이니까 똑같이 B는 4거나 B는 마이너스 2잖아요. 맞습니까? A가 0이고 C가 1일 수 있나? A가 0이면 다 따로 봐야 돼. A가 0이면 얘 0이고 C가 1이면 B는 무조건 0이어야 되네 여기서. 이 때문에 이런 거 따져줘야 된다고 그랬죠? 맞아요. A랑 C랑 둘 다 0일 때만 이렇고 A나 C가 0이 아니면 A가 0이 아니면 여기 때문에 B가 0이고요. C가 0이 아니면 여기 때문에 B가 0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면은 A가 0이고 C가 1이면 B는 저절로 0입니다. 그래서 PX는 1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돼? 근데 C제곱은 2C 아니에요? C제곱은 2C, 2C네. 2C네, 2C. 맞네. 근데 이 상황은 말이 안 돼요. PX가 상수일 수는 없어요. PX가 상수일 수는 없는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이해돼요? 상수 제곱은 상수 더하기 8x 제곱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항등식이 안 나온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A가 0이고 동시에 B가 0일 수는 없어요. A가 0이고 B가 0이면 그치. 이 식에서 A가 0이고 B가 0이면 성립을 안 해요. 이해되죠? 그래서 A가 0이고 C가 0인 상황은 없습니다. 아니 C가 1인 상황은 없어요. 그럼 A가 2고 C가 0인 상황, A가 2고 C가 0인 상황은 근데 그러면 B도 0이야. 왜냐면 A가 0이 아니니까. 맞죠? 그럼 이때도 B가 0이야. 그러면은 PX는 2X 제곱입니다. 확인은 해봐야지. 2X 제곱, 4X 대제곱, 2X 제곱, 4X, 그럼 8X 제곱. 8X 제곱은 어떻게 안 되는데? A가 0이고 C가 0인 상황, 아니 A가 2고 C가 0인 상황도 없네. 그럼 이것도 없네. 졸라 귀찮네. 그럼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니야? 하나가 더 있다고? A가 2고 C가 1인 거? A가 2고 C가 1이고 A가 2고 C가 2고 C가 2고 B가 0인 거? 이러면 2x 제곱 플러스 2 이건 말이 돼? 4x 4제곱 이건 말이 돼?
이거 마이너스 2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제곱하면 아 되는구나. 네, 이렇게 세 개입니다.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찾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할 거면 얘가 2차라면 그래서 A가 애초에 0이 아니라면 A가 2라면 이렇게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2차라면 그 다음에 A가 0이라면 1차라면 이렇게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한 번에 한 이유는 1차라면 하면은 그 px를 ax 플러스 b 이래가지고 전개를 한 번 더 해야 되거든. 귀찮아서 그냥 한 번에 한 거고 2차라면 뭐 한 가지 나오고 1차라면 두 가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따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방법만 이해하면 되니까 막 지어도 되겠죠. 기본적으로 따져야 될 걸 꼼꼼히 따져주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박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를 풀어요. 이해돼? (257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x제곱 플러스 3x의 5제곱 이걸 전개했더니 빼기 10까지 얘를 전개했더니 A0, A1, A10에 이렇게 되는데 4A5 6, 7, 8, 9, 10 뭐야? 요거의 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약간 뭐라 그러지? 센스에 대한 얘기예요. 이 전개식에서 제일 낮은 차수가 몇 차 나와요? 1차 나와요? 안 나와요. 제일 낮은 차수가 몇 차 나와요? 5차 나와요. 5차. 여기 상수항이 없잖아. 몇 x 이런 거 안 생긴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돼? 제일 낮은 게 x 5제곱이라고. 이해돼요? 그러면 그냥 x에 1 넣잖아요. x에 1 넣어서 4의 5제곱 4의 5제곱 빼기 10은 a5 더하기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더하기 a9 더하기 a10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돼? 상수항은 있구나. 상수항은 있어요. A0 더하기 A0은 마이너스 10이에요. 여기서 상수항이 안 나오는데 뭐 얘는 얘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냥 양쪽에 이거 지워버리고 이렇게 써도 돼요. 지워버리고 이렇게 써도 된다. 뭔 말인지 됩니까? 알아듣죠? 저 괄호에 5제곱에서 상수항이 안 나와요. 그래서 A0는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10이야. 그래서 양쪽에 A0랑 마이너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1 넣으면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A6부터 있고 여기는 A5부터 있잖아요. 그래서 A5를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 5A5 빼기 이렇게 바꿔요.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는 요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서 5
5A5 빼기 4의 5제곱 뭐 2의 10제곱이라고 하던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A5는 3의 5제곱이에요. 뭐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돼? 그래서 얘는 3의 5제곱 곱하기 5 빼기 4의 5제곱입니다. 뭐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어떻게 생겼는데? 아, 계산하라고 그랬다고? 81, 243. 네? 아, 192. 네, 192. 이해됩니까? 2의 10제곱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2의 10제곱이, 이게 4의 5제곱이 2의 10제곱인데, 얘가 1024예요. 이거는 워낙 자주 나오는 숫자니까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내가 뭐 1을 10번 곱했겠네, 어쨌겠네. 나도 외우고 있어서 바로 쓴 거.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계산한 겁니다. 곱해서 이거에다가 빼기 1023. 이해되죠? 258번. 아, 왜 그렇게 열심히 써? 열심히 쓴다고 다시 안 봐요. 관심 있으면 내가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까 다시 풀어보고 영상 보고 다시 풀고 영상 보고 다시 풀고를 하세요. 수학에서 제일 쓸데없는 게 필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쓸데없어. 그거 쓴다고 해서 쓰면서 뭐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방해만 돼요. 책 들어오지면 방해만 됩니다. 수학은 필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개념 설명할 때 뭐 이런 거 중요해 밑줄 쳐 하는 것만 치면 돼요. 수학책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좋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연습장에 불고 책에 손 하나도 안 대는 게 베스트예요. 그리고 틀렸으면 그어놓고 그래야 틀린 거 다시 풀 때 문제가 새 것처럼 뽀송뽀송하겠죠. 수학책은 책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좋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문제 푸는 거를 이렇게 찍는 이유는 니네 필기하지 말라고 찍는 거야. 왜 쓰고 있어? 모르겠으면 영상 찾아서 뒤져보고 보고 다시 풀고 이렇게 하세요. 258번 아 했죠 방금 아닌가? 아 258번 3차식 px에 대해서 얘로 나눠 떨어진다. x지. 얘가 인수분해 1 안되네. px-36은 x제곱 플러스 5로 나눠 떨어진다. p0가 마이너스 9일 때 p2는 그랬네요. 3차식이라고 했는데요. 3차식이라고 했는데 이걸로 나눠 떨어진대요. 최고차항계수 이런 말 없죠. 자, 써봅시다. 위에 거부터 써볼까요? px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몫이 ax 플러스 b 이래 버립시다. 어차피 3차식이니까요. 몫이 1차식이겠지. 맞아요. 그런데 요거는
px 빼기 36은 x제곱 플러스 5로 나누면 3차함 계수가 똑같을 테니까 ax 플러스 c 이러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어차피 똑같은 px고 상수항 붙었다고 해서 3차함 계수가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 여기서 ax 세제곱이면 여기도 ax 세제곱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전개 때립니다. ax 세제곱에 빨리빨리 갈게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의 x 제곱에 3 마이너스 2b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ax 세제곱에 cx 제곱 5ax 플러스 36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돼안돼? 아 이거는 또 는 하니까 좀 애매해지네. 좀 조작을 하자. 여기는 그냥 는 해도 되고 여기는 px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돼안돼? 그럼 주식이 어때요? 똑같죠? 똑같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c고 5a 하고 마이너스 2b 플러스 3하고 같고 3b가 36이고 그럼 b가 12니까 들어가면 a 나오고 들어가면 c 나오고 끝났죠? 그러면 a, b, c 다 나오면 그냥 px가 나오잖아. ac만 나오든 ab만 나오든 끝났어요. 그러면 px 완성하고 나서 x에 2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짓을 합니까? 이런 짓 한다는 걸 외워야 됩니까? 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나누어 떨어지든 뭐라든 나눗셈의 식이잖아요. 나눗셈의 식은 뭐라고요? 항등식이라고요.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를 못하는 이유는 항등식에 대한 생각을 머리에 깔고 있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 얘는 항등식이야. 식을 세웠는데 항등식이야. 항등식을 처리하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다고? 2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뭐고? 전개해서 계수 비교하고 나머지 하나는 뭐고? 숫자 대입하고 맞아요? 그런데 똑같은 식을 나타내는 여기도 이렇게 쓸까? 똑같은 식을 나타내는 식이 2개 나오잖아. 그럼 계수 비교를 해야지.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풀 수도 있긴 있어. 무조건 계수 비교해야 되나요? 아니야. 여기서 전개하지 말고 2x 플러스 3에 qx는 안 돼. 일단 이거는 해야 돼. 왜냐면 여기가 0 되는 x가 없거든. 뭔 말인지 이해돼 안 돼? 이해돼? 그래서 qx 이렇게는 안 돼.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더하기 5에 ax 플러스 c 플러스 36까지 해서 px는 px를 만든 다음에 0 되는 건 못 넣지만 x에 0 넣고 x에 1 넣고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abc에 대한 식이 3개 나와서 3항짜리 연립방정식 풀어도 돼. 어차피 항등식이거든. 이해돼 안 돼? 다 전개해서 계수 비교해도 되고 이해돼? x에 0 넣으면 0, 0, 3 3b는 5, 5c 5c 플러스 3b 이런 식 하나 나오고 2나 3 넣는 2나 이런 거 넣는 거보다는 1 마이너스 1 넣는 게 계산이 편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1, 1, 2 괄호 a 플러스 b는 6 괄호 a 플러스 c 플러스 3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 1, 6 괄호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6 괄호 a 마이너스 a 플러스 c 플러스 36. 정리하면 ABC에 대한 3항 연립방정식 나와야 3항짜리 연립방정식은 한 문자 집중적으로 조져가지고 풀면 되잖아. 연립방정식 설명할 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풀어도 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눗셈의 식은 항등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풀 수가 있다고. 이해돼? 항등식을 처리하는 방법은 딱 2개밖에 없다고. 다 전개해서 계수를 비교하거나 숫자를 아무거나 막 때려 바꿔. 이해돼요? 근데 그 전에 근본적으로 이런 건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런 데가 0 되는 게 안 보이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을 줬겠지. 그러면은 사실은 이 문제에서 우리가 깔롱 그려야 되는 내용은 여기야. 얘네 몫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시단계 문제냐 아니냐라고. 알아들어? 나머지 그 이수에 대한 이렇게 설정하고 이수에 대한 풀이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알아들어요? (59번으로) 갑시다. 지금 내가 뭐 각자마다 좀 해야 되는 수준이 다르고 힘들고 안 힘들고가 달라서 어떤 친구들은 시단계를 풀어 이랬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풀지 말고 넘어가 이랬는데 풀지 말고 넘어가 라고 얘기한 친구들은 내가 시단계 문제를 처음 읽고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유심히 보고 따라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너희들이 센 시단계 정도 수준의 문제가 시험 문제에 막뭐 5개, 6개 안 나와. 많이 나와야 하나, 2개 나와요.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은 버려도 상관없는 수준으로 나와요. 그래서 정말 내신 준비할 때 너희들이 이 정도가 힘들면 C단계 수준은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가능하면 그 2문제, 많으면 3문제를 챙겨야겠지. 맞아? 그래서 가능하면 챙기기 위해서 끌고 갈 건데 개별적으로 누군가는 너무 힘들어. 그럼 이걸 챙기려고 하다가 다른 걸 놓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기본적인 걸 챙겨야 되는 친구들은 기본적인 걸 챙기는 게 맞고 아직은 방학 기간이고 계속해서 챙겨 나갈 건데 시험 임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임박해서 가끔 가다가 시험 임박해서 이런 걸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영영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니들이 못하니까 지금 하지 말라는 거고 조금 시간이 있을 때는 계속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시험 임박해서는 이런 거는 지금은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아 내가 지금은 부족하니까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 기분 나빠해서 할 일도 아니고 이해돼? 지금은 다른 걸 채워야 될 게 많으니까 뭐 좀 어려운 것들은 버리고 가는 게 맞지만 그거는 시험 임박해서 시험 뭐 2주 전, 3주 전, 1주 전에 하는 얘기고 그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거 다 계속 챙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고 다시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갈 때는 다시 어려운 거 보다가 시험 대비 가서 계속 볼 수 있으면 보는 거고 힘들면 그때 다시 버리는 거고. 근데 평상시나 방학에는 계속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봐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언젠가는 내가 난이도를 올려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와. 근데 계속 대가리를 들이박지 않으면 안 돼요. 이해되죠? 그게 우리 이제 중학교 때 시험이 수학이 힘들었던 친구들의 굉장히 그 문제점이죠. 학원 같은 데 가면 넌 수학이 힘드니까는 뭐 이런 수준까지만 봐라는 게 익숙해져 있으면 그 이상에 대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한다. 근데 무조건 계속 봐야 돼요. 계속. 알겠죠? 259번 봅시다. 수당식 px와 qx에 대해서 p 플러스 q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고 이것도 옛날에 나머지 정리할 때 내가 계속 얘기하던 거네요. 1차로 나누면 나머지 정리로 표현하고 맞아요? 그러면 얘는 나머지 정리를 어떻게 표현해요? p1 더하기 q1은 나머지가 5이고 왜 x에 1 넣으면 나머지 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px 따로 qx 따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px 더하기 qx가 그냥 하나의 식이란 말이야. 이해되죠? px 세제곱 더하기 qx 세제곱을 또 x-1로 나누면 그럼 이거는 p1에 이거는 이렇게 딱 쓰면서 느낌이 와야죠. 뭐 제곱 더하기 제곱 물어보려나? 곱한 거 물어봤네. 끝났죠? 이거는 풀이 안 해도 되죠? P1을 A로 Q1을 B로 치환하면 끝나잖아요. 맞아요? A 더하기 B가 5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35일 때 A, B는 이런 문제로 바뀌죠. P1 곱하기 Q1을 물어봤으니까 더 안 해도 되겠죠? 260번으로 가겠습니다.
x의 n제곱 요거 비슷한 거 개념원리 연습 문제에도 있어. 그때는 x n제곱이 어쩌고 저쩌고를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2의 n승 이렇게 돼 있다. 이거 똑같은 거 개념원리 연습 문제 그 실력업에도 있어요. 찾아서 푸세요. 똑같습니다. x의 n제곱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3의 제곱으로 나누면 2차로 나누면 나눗셈의 식을 쓰죠. 1차로 나눌 때만 안 쓰고요. 나머지가 3의 n승. 자, 이 식을 딱 봤을 때 첫 번째 들어야 되는 생각은 x-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예요. x-3으로 묶이네 라는 게 보여야 되죠. 맞아요. x-3으로 묶인 애가 보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x에 3 넣으면 0이다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얘 인수분해 하면 x-3이 있네 라는 생각을 해야 돼. 여기는 x-3이 없잖아. 뭔 짓을 해도. 알아들어? 얘 인수분해 하면 x-3이 있네가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알아들어?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의 n승에 x-3 x-3분의 b 이렇게 됩니다. 뜬금없이 왜 이렇게 되냐면 얘가 무조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며. 그럼 상수함이 b 나오려면 얘랑 얘랑 곱해서 b 나오려면 여기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무조건. 그냥 상수함 보고 만들어내는 거야.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x-3으로 묶고 x-3으로 묶으면 x-3의 qx 더하기 3의 n승 이렇게 되면 이거 날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얘 빼고 이만큼이랑 얘랑 같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날려서 생각해도 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날리는 게 아니라는 말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그냥 얘 생략하고 쓰면 돼. x의 n승의 x-3분의 b가 요 안에 거 x-3 qx 더하기 3의 n승이에요. 그러면 1차로 나누는 얘기니까 x에 3을 대입하면 3의 n승의 3-3분의 b가 날라가고 3의 n승이야.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야? 얘가 1이란 얘기지. 그럴 거 아니야. 3의 n승이 똑같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3-3분의 b가 1이니까 3분의 b가 2니까 b가 6이에요. b가 6이면 여기 들어가서 전개해도 되고 여기서 애초에 3 넣으면 0이다. 2 더하기 3a 더하기 b는 0 b가 6이면 a는 -5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해돼 안 돼? 아니면 여기다가 6 넣고 전개해도 a는 -5 금방 나와. 알아들어요? a, b 나왔어요. 그거 끝인가? 네, 곱하면 되죠. 이해됩니까? 261번.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다항식 fx가 어쩌고 저쩌고 fx의 세제곱은 4x 제곱의 fx 8x 제곱 6x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fx를 x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기억. f0은 1이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fx를 x로 나눈 나머지는 f0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물어보자. 아니 x 0 넣어보자. 0 넣으면 f0의 세제곱은 0 넣으면 없어지고 0 넣으면 없어지고 0 넣으면 없어지니까 1이네요. 그럼 x 세제곱이 1이면 x는 1이니까 f0은 1이다. 기억 맞아요. 기억 맞다. 이게 최고차항 계수가 4다 그랬네요. 니은
fx 최고차항 계수는 4다 그랬는데 뭐 그렇겠네. fx가 몇 차식인지 모르니까 fx가 ax n승으로 시작하는 애라면 이 뒤에 다 필요 없어. 제일 높은 차수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도 돼. 그냥 fx가 이렇게 생긴 애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이 뒤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집어넣어. 그러면 a 세제곱의 x의 3n제곱은 집어넣으면 4x 제곱의 x의 ax의 n제곱 더하기 8x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뭐 이 뒤에 뭐가 더 있는 거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고차만 보는 거야. 이 밑에는 신경을 안 쓰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지? 그러면은 a 세제곱의 x의 3n제곱은 4a의 x의 n 플러스 2제곱이니까 a 세제곱이 4a이면 a 제곱이 a는 0이거나 a는 0인데 최고차항이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a가 0일 수는 없어요. 최고차항이 양수라고 했어. a 제곱이 4야. 그래서 a는 2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2네? 4가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리고 뭐까지 알 수 있느냐? 3n이 n 플러스 2가 돼야 되니까 2n이 2가 돼야 되니까 fx는 1차식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최고차항만 집어넣고 생각하면. 이해돼? 그래서 fx 제곱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는 이거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fx가 1차라는 것까지 알고 디귿을 가기 전에 뭔 짓을 해야 되느냐?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2라는 거 알았으니까 2x 플러스 b 해가지고 때려 넣어서 b부터 찾아 놓고 다시 푸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a는 찾았어요. 그러고 멈추면 안 돼. 이것까지 해서 n이 1차니까 이해돼? 여기 뒤에가 뭐가 있는데 생략한 거라고 그랬어. 여기는 지금 맞아? 최고차항만 보고 차수를 찾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차수랑 계수를. 그럼 fx 자리에 얘가 들어가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b까지 나올 거야. 계수 비교하면 맞아? b 나오고 나면 다시 fx를 세제곱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fx가 1차라는 것까지 알아야 된다. 아! b도 안 해. 끝났네 그러면. f0이 1이었잖아. b도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세제곱하는 거 졸라 멍청해 보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넣은 다음에 x-1, x 플러스 1에 qx 더하기 ax 플러스 b 한다면 이거 전개도 할 필요 없어. 그냥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해서 ab이 찾으면 돼요. 전개할 필요가 없어지지. 이해돼 안 돼? fx 세제곱에 대한 얘기는 이거잖아.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2x 세제곱하고 나서 해도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는. 어쨌든 fx가 나오면 이쪽에다가 세제곱해서 풀든 이쪽에다 집어넣어서 풀면 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쪽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이 다항식 단어는 식을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식을 보는 눈을 자꾸 키우자는 거야. 수고했어요.